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공장 8월 7일 입추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입추 더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의미에서 입추입니다. 화요일이고요. 8월 7일 화요일 4시 20분경 마감 브리핑을 녹음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이번 주는 공지를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프리미엄 지금 3일 정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8월 7일 오늘 스타트 들어갔습니다. 추후에도 이거 관련된 부분은 업데이트 부분들을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오늘 8월 7일 입추 그리고 장보고 프리미엄 시작했다라는 이 날짜와 시간과 그 다음에 시점 잘 기억해 두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벤등락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중국 증시 오늘 2%, 상하이 2%, 선전 2%,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외국인이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폭이 상당히 커요. 어제장도 보면 장중에 선물한 3,000계약 정도 매수 들어왔을 때 상해가 위안화 때문에 출렁거리자 매수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 진행했던 것처럼 금일은 금일 동안 장중에 한 3,000계약 정도 이상의 플러스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옵션 만기가 이틀 남았기 때문에 완급 조절 부분들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 부분들 좀 할 수 있는데 종가상으로는 한 1,800계약 정도,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은 한 570억 정도, 코스닥이 오히려 기관 쪽이 매도가 좀 많았어요. 오늘 코스닥 쪽은 양쪽에서 한 거의 900억 가까운 85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도 보면 종목군별로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종목 각계전투에 계속 지금 다우지수도 보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 급락이 나왔을 때 아마존은 상승이 나오고 따로 놀았죠. 예전 같으면 같이 움직였던 섹터들이 그 모멘텀, 실적이든 향후 전망이든 아니면 섹터별의 특이 상황에 따라서 각자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무역 분쟁과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자금은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눈치 봤을 때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그 치고 나갈 만한 뭔가 요건 자체가 있어야지만 그 종목군의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시장과는 별도로 추가 상승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2%, 저는 장기전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 쌍방의 피해를 봅니다. 쌍방의 피해를 보는데 미국도 다양한 카드 부분들이 있고 중국도 다양한 카드 부분들이 미국에 비하면 작지만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손자병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춘추 전국시대 등을 통해 가지고 경험치가 상당히 좀 많아요. 단지 그 가장 근래에 보면 100년 전인가요? 1900년 후반 아편전쟁 부분도 전후해서 거기에서 급격하게 무너졌고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각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공산당이 집권을 시작했던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좀 됐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각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중국보다도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가끔 좀 듭니다. 장기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0.1% 절상 공시 부분들을 부시를 했고 최근에 그 선물한 매매 증거금 20%를 시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베이다이어 회의 진행 즈음에 관영 언론에서는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공격적인 언급 부분들 진행되면서 충돌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직접재산권이든 금융이든 문호를 조금씩 개방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불을 붙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부분을 하셔야 되냐면 현재 모든 미국 트럼프의 활약 부분들은 중간선거에 집중이 됐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중간선거가 돼야지 다음 최소 한 10년 정도 앞으로 추가 한 6, 7년 예를 들어서 2018년도니까 2025년도 전후까지
집권에 대한 그림 부분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 뭐 중간선거 전까지 모든 걸 급격하게 진행을 하면서 전면전에 양상으로 들어가는 게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화력 부분들 이 정도면 미국도 역시 체면치레 부분들 했고, 그 다음 집권층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왔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만약에 트럼프는 1차적으로는 중간선거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수순은 그려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1차적으로 중간선거 전에 강한 이미지 보여주고 중간선거에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문호개방이라든 이런 것 쪽에서 조금 활로를 더 열어놓는다 하면 나중에 미국과 중국이 한판 대판 크게 붙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의 시점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8월 7일이기 때문에 중간선거까지 지금 100일도 안 남아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11월 초에 2차 경제제재 부분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 볼 겁니다. 상당히 이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트럼프 입장에서는 100기를 손 들고 다 무장 해제하고 나오라는 그런 의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겠지만, 또 마침 11월 초에 2차 경제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도 11월 달에 상당히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지층들에 대한 결속 부분들을 빠르게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지율의 상승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거의 뭐 800억에 가까운 10년물, 30년물, 3년물 국채 발행 부분들 진행하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올려놨죠. 대규모 국채 발행이 뭔가 국채 발행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워낙 뭐 GDP 성장률도 좋고 주식가도 지금 1조 달러 바이백 자사주 매입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방 경직 부분을 해서 주식시장, 다우지수의 주식시장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란,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어떤 공포감 분위기 부분들, 과거 정권에서 공포감 부분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시야를 가렸던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800억 달러에 가까운 국채 발행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참 넌센스죠.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의 관심권보다는 계속 뭔가 시끄러운 쪽에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죠. 시점 자체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업종 대표주들의 순환주 매매 매분들은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상해종합지수가 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삼성이 100조 정도 투자? 어제 만났죠. 김동연과 말이 많습니다. 진보 보수에 따라서 말이 많은데 너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은 지금 D램 쪽 치킨 게임 부분들,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 다음에 3D 랜드 쪽에서 샌드위치 당하지 않겠다 SK하이닉스하고는 계속 투자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갤럭시 X 프리미엄 폰이죠. 지금 뭐 시장에서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기본은 120만원에서 200만원대예요. 상당히 고가 프리미엄 폰입니다. 플렉서블이 될 수 있고 투명이 될 수 있고, 어떤 제품이 나와볼지, 폴더블이 될지, 화웨이가 나오느냐 샤오미가 먼저 나오느냐, 여기에서 1위권은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과 LG 스마트폰 시장 경쟁률이 지금 느리게 체크를 하지만, 느리게 체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프리미엄으로 가야 돼요. 더 빨리. 이것은 뭐 올해 내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작년 하반기부터도 이 디스플레이 쪽 삼성의 스마트폰 경쟁력 부분들 놓칠 수 있으니까 다음 단계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죠. 100조 투자가 정부의 뭐 구걸이냐 안 거리냐 그게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은 현 단계에 안주를 하면 뭐 바로 무너지지는 않겠죠. 근데 IT 쪽은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승기를 잡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이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OLED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보세요. 뭔가 삼성 같은 경우에 OLED 쪽도 뭔가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퀀텀닷도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무리무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면서 중국 업체는 치고 나오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중국과의 어떤 문제, 투자권 관련된 부분들로 주가가 왜곡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100조를 투자를 만들어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은 100조가 아니라 그 이상의 투자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어야지만 현재 이 무한 경쟁 시대, 특히 구글이라든지 AI 쪽, 인공지능 쪽도 보면 한참 기술력이 떨어져요. 이거 따라잡으려면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빨리 진입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장보고 일반 3-1번이 한 6% 정도 수익 부분에 근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별로 크게 걱정 부분들 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월 초에 프리미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추가 장보고 1호 했던 것처럼 기존 그 회원님들에게는 왜 이 프리미엄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건데,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일성신약이라는 회사를 제가 잠깐 코멘트 드렸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 보면 2015년도 전후 얘기를 드렸죠. 일성신약 같은 경우 보면 그때 이 창업주가 증권사 출신이세요. 대우증권 전산이 동양증권에서 거의 창립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세자이고 이 회사가 어디 지분을 가지고 있냐면 삼성물산 지분을 2%를 가지고 있었어요.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제가 시총 대비,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 부분들을 결정할 때 보수적으로 할 때 자산 가치를 가장 심플하게 보죠. 거기에 이제 성장성 부분이 있을 때 성장성에 대한 멀티플 부분들을 주면서 그 회사의 적정 가치라는 향후 미래 가치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데,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 뭐 PBR이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자산 가치의 위치를 판단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게 그때 그 시총이 한 1470억대로 생각이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삼성물산 지분 2% 가치 장부가액이 거의 2000억이었어요. 그때 장부가액 1800억 정도 있고, 그때 뭐 현금성 자산도 100억 정도 있었고, 한 600억 정도 단기 금융상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총 대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가치를 넘어섰어요. 장보고 프리미엄도 가장 보수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장성 부분들을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인 매집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날짜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8월 7일 입출하는 이 시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결과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다 보면 작년부터 3천이 가느냐 1000이 가느냐 뭐 계속 그 변동사항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 지치실 만큼 지쳤고 올 여름에 무더위만큼, 저도 어제는 오후에 잠깐 일부러 밖에 나갔는데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제 오후에는 상당히 턱턱 막히는 더위가 기습공격 부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덥구나 하면서 순간 내일이 입추지라는 생각 보면 잠시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 시점에서 잠깐의 고통 부분도 참을 수 있는데, 이 고통이 조금만 가면 다 주변 상황을 잊어버리는 경향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수 3000이 가느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어요. 3000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00이 가는 거고, 이 소음이 진행된 이후에 아직 우리가 연준의 자산이 양적 완화 전에 한 7조, 양적 완화 전후에서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현금이 풀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현금이 아직 글로벌 시장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버블이죠. 인플레 시대의 버블 장세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현재 조금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그건 변동사항이 없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지금 가고 못 가고,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의 무역 전쟁, 소음이 있어서 계속 날씨가 더워서 지칠 만큼 지치가 있고, 입추가 왔으니까 바뀔 거라는 건 알고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버블 가치가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자산 가치가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입추가 올 걸, 가을이 올 거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죠. 그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시장 자체에 자연의 섭리처럼 시간에 따라서 방향성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관점 부분들을 잊어버릴 뿐이겠죠. 그 관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자산가치, 자산의 가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가치가 부각이 되는 실물 자산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장세는 꼭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마라톤이 아닙니다. 장기 마라톤이에요. 호흡 조절 부분들 잘 하시고, 장보고 프리미엄 8월 7일 본격 스타트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수 3000에 대한 유지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7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